지난 2023 플레이오프, NBA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세크라멘토 킹스가 퍼시픽 디비전에서 1위, 서부 컨퍼런스 3위라는 믿기지 않은 성적으로 암흑기 청산에 성공했는데요.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돌풍의 중심이 된 선수는 바로 도만타스 사보니스였습니다. 유러피언 선수들의 장점인 탄탄한 기본기에 다재다능함을 탑재하고 있어 강력한 보드 장악력은 물론 동료들에게 양질의 공격 찬스까지 제공하는 영리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만타스는 농구 커리어 내내 아버지만 못하네 라는 비교를 질리도록 들어야 했는데요. 현재 NBA의 엘리트 빅맨이 왜 타고난 천재가 아닌 대기만성형이라 불리는지 농구 2세의 NBA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6년 5월 3일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해에 아버지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소속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소련 대표팀 센터로 미국을 침몰시키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늦은 NBA 진출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한 리투아니아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NBA 진출을 앞두고 있던 90년대 중반 미스 리투아니아 출신인 아내와 결혼해 4자녀를 낳았습니다. 2m 21cm의 신장에 샤킬 오닐, 데이비드 로빈슨 등 당대 최고의 센터와 매치업 가능한 출중한 기량을 지녔음에도 당시 냉전 상황으로 인해 NBA 진출이 늦어져 짧아진 커리어가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는데 삼형제가 모두 농구공을 잡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포틀랜드 선수들 사이에서는 사보니스 주니어, 사보니스 주니어 주니어, 사보니스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소질을 보인 건 막내 도만타스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농구를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도만타스는 10살 무렵이 되어서야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우리 아빠 농구 잘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10대 시절부터 농구를 시작하면서 농구 선수만을 유일한 목표로 정한 후로도 막내 아들의 농구 진로에 부모님은 일절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각 잡고 아들에게 농구 코칭을 한 적도 없었고 짧게 툭 던져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6살의 어린 나이부터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겉멋든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프로구단 말라가에서 2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곤자가 대학교로 진학을 선택했을 당시에도 아버지는 코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대로 코치는 부모와 별다른 논의 없이 입학 허가가 난 후 결과만 통보했고 도만타스는 곤자가에서 아버지의 등번호 11번을 달면서 자랑스러운 업적을 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NBA 센터 평균 키에 모자란 2m 8cm에서 성장이 멈췄고 신장과 거의 똑같은 팔 길이까지 포지션 대비 아쉬운 사이즈로 아버지와의 비교에서는 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유년기부터 매 경기, 매 순간마다 아버지와의 비교의 말을 들은 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한 연료로 사용했다고 말하며 근본력을 보여준 그는 3월의 광란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사보니스는 신체 능력 측정에도 불참했지만 2016년 1라운드 11픽으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았고 곧바로 오클라호마로 트레이드되면서 아버지보다 높은 순위로 NBA에 입성했습니다. 루키 시즌 웨스트브룩의 MVP 퍼포먼스가 겹치면서 곧장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경험해볼 수 있었으나 문제는 기량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든든한 센터 스티브 아담스와 백업으로 에네스 칸터에 밀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지 못했고 평균 5.9점, 야투율 40%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파워풀한 덩크와 킥아웃 패스를 받고 3점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은 다재다능했던 아버지의 향기를 불러일으켰고 러스는 사보니스와 매일 오전 훈련을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경험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빅3 결성을 위한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돼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오프 시즌 중 웨이트를 통한 증량과 버럭스쿨 수강 효과는 소포모어 시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골밑 마무리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지며 팀의 핵심 식스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 조지 트레이드 당시만 해도 인디애나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으나 사보니스는 팀의 1옵션으로 불붙은 올라디포와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팀 성적이 더 좋아져 동부 5위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는데요. 프롭에서도 르브론의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둘의 성장세가 다음 시즌에도 지속되면서 동부 상위권 자리도 노려볼 만했던 상황. 올라디포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하는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해결사의 부재는 3년 연속 1라운드 탈락, 그것도 보스턴과 마이애미에게는 스윕으로 무기력하게 탈락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인디애나가 여전히 동부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팀 수비력과 그 중심을 잡아준 사보니스 덕분이었습니다. 뉴욕 닉스전에서는 야투율 100%, 커리어 하이 득점을 30점으로 갱신하더니 19-20 시즌부터 매경기 20득점 10리바운드는 꼬박꼬박 기록해주며 34살에 올스타 입성까지 성공했습니다. 루키 계약이 끝나고 난 뒤 인디애나와 4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복귀 후에도 폼이 올라오지 않던 올라디포와 작별하면서 20-21 시즌에는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개막전부터 32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더니 그 다음 불수전에서 어시스트에도 눈을 뜨며 트리플 더블 작성, 보스턴전에서는 극적인 위닝샷까지 꽂아 넣어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출전한 올스타전에서는 스킬 챌린지에도 참가해 우승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팀은 아쉽게 동부 9위에 그쳐 플레이오프 막차 탑승에 실패했고 21-22 시즌에는 감독을 바꿨음에도 기대 이하의 팀 성적에 인디애나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시즌 도중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서 돌연 리빌딩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 사보니스는 세크라멘토 킹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당시만 하더라도 할리버튼을 보낸 것에 대해 킹스 팬들의 반응이 정말 안 좋았지만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스크린, 리바운드, 패싱, 득점까지 팀에 득이 되는 플레이만 해주는 사보니스는 금방 킹스의 최애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공격 전환, 퍼리미터 지역 팍스와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까지 엘리트 빅맨으로서 동료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면서 특색 없던 약체팀의 팀 컬러를 빠르고 화끈한 공격 농구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케빈 허더, 키건 머레이, 해리슨 반즈, 말링 몽크까지 어디에 볼을 줘도 3점 슛이 가능한 라인업은 핸드오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스트레치형 빅맨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평균 어시스트는 지난 시즌 22위에서 4위, 3점 성공률은 25위에서 7위로 수직 상승했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1위, 구단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세크라멘토는 서부 컨퍼런스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덩달아 개인 스탯까지 야투율 61.5%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리그 최고의 리바운더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덴버와 멤피스에 이어 최종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면서 17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이전에 담당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평균 득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팀의 화력전은 1차전부터 뜨거웠습니다. 디에런 팍스와 말링 몽크가 내외곽에서 70점을 합작하면서 클러치 타임을 완벽하게 접수했고 사보니스는 16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루니, 그린과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2차전은 킹스가 전반부터 앞서갔고 워리어스가 4쿼터까지 매섭게 추격해오는 흐름이었는데 코트에 넘어진 순간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하드 파울을 당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린은 플래그넌트 2 파울을 받고 즉시 퇴장당했고 다행히 사보니스는 큰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보니스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차전부터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먼저 탈락 위기에 봉착했고 6차전 점프볼 과정에서는 루니에게 팔꿈치 가격을 당해 눈에 멍까지 들었는데 어떠한 파울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곽슛을 즐기지 않는 사보니스의 특성을 파악해 탑에서 공을 잡으면 페인트 존까지 물러나 있는 극단적인 세깅 디펜스를 들고 나와 골밑은 더욱 빡빡해지고 득점에서는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슈터와의 핸드오프를 통해 3점 슛이 터졌던 6차전은 손쉽게 가비지 승리로 시리즈 동률을 맞췄지만
마지막 7차전은 커리가 50점으로 폭발한 반면 킹스의 3점 슛감은 25%로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2라운드는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즌 종료 후 팍스와 함께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되었고 세크라멘토는 5년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성의 표시를 제대로 해줬는데요. 이번 23-24 시즌도 개막 초반에는 2승 4패로 잠시 주춤했지만 6연승을 달리면서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음을 보여줬고 개인 스탯도 한 번 더 커리어 최고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비교에서 늘 평가절하를 당했던 그의 커리어는 어느덧 NBA 8년 차에 올스타 3회, 올 NBA 팀 센터로 거듭나 아버지와의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에 대해 수상 실적과 관계없이 그저 TV로 아들의 전성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뿌듯함을 밝힌 아비다스의 말처럼 이번 시즌에는 더티 플레이에 피해 입지 않고 킹스의 돌풍을 쭉 이어가길 바라봅니다.